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모 씨가 무죄이면 당연히 김건희 씨도 무죄다라는 논리를 그동안 펴왔거든요. 네. 그게 저예요. 예, 그러니까요. 의혹 제기를 하는 분이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 건 뭡니까? 그냥 증거 제시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여기 76년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뭐 1, 2당 둘 다 말도 안 되는 법 접으세요. 둘 다 말도 안 되고요. 뭐 실효성 없으니까 접으세요. 이분이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면 권한대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좀 존재감을 키워놓을까? 이런 결심을 한밤중에 하지 않았을까? 한없시가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 방송 저희 채널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그 용산 뭐 대통령실 채널이냐고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 이슈들이 조금 이제 그쪽으로 몰려서 저희가 요즘에 당분간 그렇게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거면서. 썸네일이 딴 거 쓸 게 없어요.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좀 터트려서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댓글 같은 거 많이 신경 안 쓰시죠?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시고. 여기 거는 보면 안 돼요. 어디 거는 괜찮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좀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근데 아예 보질 않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나온 방송 자체를 안 봐요 저는. 그래요. 네. 네, 심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게 속편하죠. 아니 뭐 그걸 뭘 봐요. 제가 나온 걸 뭐 굳이. 그분들의 의견은 그분들의 의견이고 대신 나는 또- 전에 들어요. 전에 제가 보는 건 좀 그렇고 다 음. 이게 봐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뭐 충분히 괴롭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는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학 최고는 댓글 좀 보세요. 저도 그냥 가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뭐 좀 좋은 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좀 많습니까?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반반이요? 네. 네. 역시 뭐 본인 위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착하다. 공격력을 너무 강화해라. 너무 착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올라와서 저도 좀 불편. 좀 더 전투력 좀 붙여라. 이런 게 좀 많죠. 김보협 대변인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보협 대변인님은 댓글 상태가 좀 아니, 저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게들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신데 보는 사람이 한 명이 없네. 저희는 좀 작은 당이잖아요. 에이. 제3당이지만 12석밖에 안 되는 작은 정당이어도 예. 나름 대선 주자가 있다 보니 음. 큰 당들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래 아하. 바쁘시구나. 예, 그래서 참 많이 바쁩니다. 네. 댓글 비중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예. 조국 대표 지금 호남살이 하고 계신. 오늘 지금 아마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조국 대표 얼마 전에 예능도 찍으셨다던데. SNL 네. 촬영 현장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요? 예. 재밌게 나왔나요? 방송은 내일 토요일 저녁 8시고요. 네, 네. 기사가 났어요. 예. 예, 녹화를 1시간 넘게 하던데 정말 재밌더군요. 재밌어요. 예. 아. 그 재미없는 양반을 재밌게 만들어. 그래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뉴스들 역시 뭐 이 뉴스를 네. 처음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어저께 이제 결과가 나왔던 분이 그 이제 전주로 지목된 한 100억대 큰 손으로 지목된 손모 씨였어요. 네. 이제 이분이 진짜 정말 큰 손 투자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공모 혐의로 들어갔다가 무죄가 났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 검찰이 방조죄를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에 방조를 했다. 예, 그래서 네. 그게 인정이 돼서 결국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 어저께 이제 그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집행유예니까 이제 나가잖아요. 네. 나가는 장면 있는데 음. 거의 뭐 도망가듯이 네. 옷으로 막 얼굴을 이렇게 처음에는 팔로 가렸다가 나중에 옷으로 가렸다가 해서 막 뛰어나가요. 손으로 막 X자하고 그러던데. 네, 하다가 이제 얼굴을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카메라 앞에서 저기 장면에서는 이제 취재자한테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네. 나는 방조 인정 안 한다.
내가 그리고 주식 오래 갖고 있었다 이제 법원이 네네네. 그런 거 지적을 하거든요. 네. 갖고 있으랬다고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오래 갖고 있었던 거는 못 팔고 그냥 있었던 거고 방조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역정을 또 냈다는 아니, 현장 저렇게- 기자의 호문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마스크를 좀 큼지막한 거 쓰는 게 안 낫나? 예. 뭐 저렇게 막 옷으로 가리고 뭐 X자하고 이거는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여튼 아무튼 이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본 법원의 근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손 씨가 시세 조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게 네. 주가 조작하고 있는 거. 알고 자기 돈 계좌 이거 빌려준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주가 상승의 이해를 같이 했다. 그것도 있고 다량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정에 협조했다. 네. 사실 핵심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네, 이 네,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손 씨 이 사람도 뭐 당연히 처벌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해야 되니까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 손 씨라는 사람이랑 결국 김건희 여사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취했던 거 아니냐. 같은 그래서 이제 뭐 쩐주였던 예,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예. 유죄면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추측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역할을 했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니 그럼 방조 혐의가 네.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같은 혐의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손 씨는 결국은 손실을 받잖아요. 1억 원 손실을 받는데 김건희 씨와 모치는 23억 원의 손익을 예. 받고요. 그리고 손 씨는 통정매매 기록이 없죠. 네. 근데 김건희 씨는 계좌가 동원이 돼서 통정매매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다. 방조 혐의는 최소한이고 그 공모 이상의 더 뭐가 나온다. 예.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네. 거고 이 손 씨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게 네. 검찰이 애초에 방조 혐의로는 기소를 안 했죠. 처음에 네네네. 공모 혐의가 무죄가 나니까 네. 검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이거 들여다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재판부가 지적한 뒤에 검찰이 혐의를 추가를 한 거죠. 공소장 변경, 예. 예.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네. 검찰은 애초에 소극적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유죄를 끌어냈다. 따라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주목해봐야 된다. 네. 자, 일단 조금 용산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세간의 뭐 평가들이 있는데 혹시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첫째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알지도 못했을 때 네. 그때 벌어진 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예를 들어 범죄가 되더라도 개인의 범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고 시점도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니까. 네. 다만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2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심이 나왔으니까 네. 검찰에서 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수사를 더 할지 뭐 할지 이걸 좀 결정해 줘야 된다. 네. 그걸 안 하니까 자꾸만 의혹이 더 확대 재생산되고 오해가 쌓이니까 네, 네, 네. 저희 입장에서 일단 그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있습니다. 정도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 재판 결과를 잘 참고해서 기소나 불기소를 잘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네, 기소든 어떤 방향이든 불기소든. 간에. 예. 네, 그리고 설령 여기에서 뭐 기소나 이렇게 방향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 거죠? 저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알지도 못했을 텐데. 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제가 수 연기를 있겠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네. 이걸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해봐요. 얼마나 댓글이 또 아까 댓글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요. 신경 쓴다고. 검찰에 신경 쓴다고. 고발된 게 2020년 4월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사가 1년 뒤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권오수 전 회장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증거나 이런 게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 그것들을 캐낼 수 있는 10년 전 자료가 다 사라진 건데 검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대선 과정이 들어가게 됐고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네. 어떻게 영부인을 수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있었던 이 검사가 언론에 한번 흘렸잖아요. 외압이 너무나 많았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받는 건데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 상상도 못하죠.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제가 아프리카 비하가 아니고요. 아프리카 정치인들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이 엄청 부정부패합니다. 예? 뭐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네. 예. 지수가 뭐 높은 그러니까요. 편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검찰이 네. 그런 같은 잣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영부인을 검찰이 수사합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늘 컨셉을 어떻게 잡고 오신 거예요?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개그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다 이해하시겠죠? 네. 아니, 안 들어온다고, 안 정확해줘야 나중에 댓글 막 달려요. 네. 우리나라가 2000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정치가 많이 좀 후진되다 보니 그러니까 검찰이나 네. 이런 데서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기 이전의 일이다. 네. 이거는 완전히 논점 이탈이에요. 아, 그때 그래요? 벌어진 일은 맞죠. 근데 그 뒤에 수사 무마는 누가 한 겁니까? 아 대통령이 있기에 가능했던 그렇죠. 일이다. 이거 그런 것이고 2022년도에 대법 판례가 나오는데 네.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인식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처벌이 그냥, 가능하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이 정황이요. 손모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정황들이 나옵니다. 예. 예, 문자 기록, 통화 기록, 그다음에 네. 돈도 빌려줘요. 심지어 그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예. 손모 씨가 무죄이면 당연히 김건희 씨도 무죄다라는 논리를 그동안 펴왔거든요. 네. 1심에서 결과 예. 나왔을 때. 그게 근데- 저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같은 논리로 웃겼어요? 자수를 하세요. 아, 제가 3년 넘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거. 아 그게 그 이따 논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심에서 말씀하셔요. 최소한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났으면 네. 최소한 김건희 여사도 유죄인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일까요? 네.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입장은 이제 과거에는 좀 굉장히 세게 나왔었는데 네네네.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어. 이렇게 조금 언론적으로만 냈습니다. 네. 그게 제 입장이기도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은 어쨌든 손 씨가 무죄라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겠느냐, 혹은 뭐 기소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손 씨가 지금 유죄로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자, 저 논리는 그거였죠. 네. 이 소위 쩐주라고 발음을 쩐주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네. 이 사건과 관련한 쩐주가 150명이 넘는데 아, 네. 그 중에 딱 2명만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쩐주가 150명 넘는 중에 단 둘 기소했는데 그것도 무죄인데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유무죄 여부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논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1심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모는 아니고 방조면은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말을 굳이 해요. 1심에서. 네.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주의적 공소 사실로 바꿔서 이렇게 됐잖아요. 넣었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죠, 상황이. 방조라는 것에 대한 아까 정의도 말씀하셨고 판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의기소침한 거예요. 근데 저는 검찰이 또 뭔가 마술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히딩크 매직 같은. 또 다시 출장을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네.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그 보세요. 손모 씨는요. 네. 2차 주가 조작 때 가담한 사람이에요. 예. 김건희 여사는 1차, 2차 다 가담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손모 씨는 75억 원을 태웠어요. 네. 그리고 1억 1천만 원을 손해를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40억을 태웠어요. 그렇죠. 23억을 네. 엄마와 함께 이 이익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검찰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법치주의를 지켜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갈림길인 거잖아요. 네. 결국 저는 또 다시 가서 이제 핸드폰 뺏기고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할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기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은 절대 처벌하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막는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결국 검찰이 또 다시 그렇게 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데 거 나와 아니겠습니까? 있는 게 이제 뭐 뻔히 보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뭐 더 증거를 추가로 찾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어제 예. 그 같은 검찰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손모 씨와는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일률적으로 여사가.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는 이런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의 게 참-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주들도 돈을 태운 방식, 거래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인데 네. 방금 말씀에는 제가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검찰의 수뇌부들은 이 주가 조작 수사팀에 끊임없이 압력을 넣습니다. 뭐라고 넣냐면 그 1심에서 손모 씨 무죄 나고 그랬을 때 야 이때가 적절한 타이밍이다. 무죄로 종결 처리해라. 사건 종결 처리를 네. 하라고 수사팀에 압력을 넣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그거 이제 압력이 팩트에 예, 맞습니다. 아니면 예. 뭐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정도. 들려오는 이야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서 그 재판부에 의견서도 내잖아요. 예. 김건희 씨와 모친의 수익금 그 네. 계좌를 동원한 수익금이 23억 원이다. 이게 검찰의 의견서로 들어가거든요. 네. 재판부에. 네. 그래서 검찰 수뇌부는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음. 몇몇 검사일지 한 명일지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저항을 하는 검사가 있다. 이 몇 네네네네. 명이 끝까지 버텨서 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수뇌부는 예. 검찰 수뇌부는 이 수사에 대해서 빨리 좀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뭐 부담이 있을 것 같은 거 다 없애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예. 밑에 실제로 수사하는 검사들 중에 일부 내지는 하여튼 그 해당 수사팀이 강력한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 예. 아. 왜냐하면 네. 그 검사 연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장에 있는 검사들 생각에는 예.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검사 수뇌부 아니거든, 검찰 수뇌부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명백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저분 부끄러운 검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법리에 따라서 당당하게 기소 의견을 네네네네. 냈던 검사로 기록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는 의로운 검사들이 최소한 소수라도 저는 있긴 있다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왜냐면요. 컨셉 뭐야? 왜냐면요. 보세요. 예. 지난번 명품백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때 네. 결국 검찰총장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 날 수사팀 꾸려라 지시까지 내렸어요. 네. 불과 일주일 뒤에 인사가 납니다. 의혹을 받으려고 하면 의심을 안 받으려고 하면 인사를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10월에 정기 인사 있거든요, 검찰. 결국 인사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아, 제 반론이 예. 통했네요. 아니 그런 방식으로 그 네. 검사들을 쳐낼 수는 있어요.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잘 지켜봐야 돼요. 근데 사실 네. 그 뭐 명품백 그 사건도 뭐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게 자본시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굉장히 큰 그렇죠. 범죄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벌 수위도 뭐 그런 뭐 금품 수수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강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좀 연루가 되거나 아니면 뭐 방조한 혐의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정권 차원에서도 대단히 치명적인 일로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뭐다 아시면서 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안 좋아요. 예, 뭐 안 무한정, 좋고. 예, 예. 말씀하세요. 다만 다른 정치적 어떤 의혹과는 다르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만약에 이게 사건화가 돼서 기소가 한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꼭 저는 강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웃으세요. 네. 아, 이 입장이고. 사건 진행 네. 과정도 예. 보면 예. 뭐 대통령 부인인데 그럴 수 있냐 얘기를 하지만 예. 문재인 정권 있었을 때 수사 과정 같은 것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다 했었던 건데 그래서 기소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어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에다 기소를 또 안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고 그것 네. 때문에 좀 미뤄지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어차피 2심 나왔어요. 빨리 네.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 아, 기소든 여기까지입니다. 불기소든 간에. 네, 빨리 뭐라도 결정을 해달라는 아, 거예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드라이브를 좀 걸까요? 드라이브는 어느 쪽으로 드라이브? 아, 그 뭐, 뭐가 전진이냐 됐든. 후진이냐 그 얘기예요. 아, 그뭐 전진이든 후진이든 하여튼 기호를 바꾸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내려야 될 기호가 거 안 아니에요.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호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든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뭐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넣고 브레이크 띄고 밟아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 알지 우리가. 근데 제가 어제 관련 논평을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네. 그 말씀대로 시장을 교란한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중대 범죄면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와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에 주식시장 개장하는 날 네. 거래소를 방문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찾아오셨군요. 예,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가담한 자는 네. 우리 증시에서 퇴출해야 한다. 여사만 빼고. 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당연하잖아요. 범죄 수익 네, 환수하고 네, 네, 네. 그 퇴출시키고. 증시 퇴출은 당연한 거고 네. 이런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 반시장 세력이므로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네.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네. 당연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네. 환수와 퇴출까지만 얘기를 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환수도 안 될 것 같은데. 환수랑 퇴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두 분이 너무 네. 즐거우셔서 네. 네. 더 알겠습니다. 하세요. 아무튼 뭐 검찰의 결정을 지켜보고 참고로 네. 지난 7일에 어저께 기사가 났죠. 그 장모 최은순 씨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아, 이 사건 아. 관련해요? 네, 요거 관련해서 아, 그런 그래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럼 뭐 기소든 혹은 뭐 불기소든 조만간 하여튼 결정이 좀 나오긴 하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소식도 약간 우리 윤 대표님께서 의기소침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갑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감사원이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이거 감사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아.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고 맞아, 계속 맞아. 미뤄진다라고 저희가 몇 번 예, 전했었거든요. 결국 1년 9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그 용산 집무실하고 관저 이 두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방탄공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 관저 집무실 그리고 여기에 방탄공사. 방탄공사. 근데 일단 뭐 집무실은 뭐 어쨌든 3억 정도가 이제 과다 지출됐다 이게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관저예요. 네. 관저가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서 추정 예산이 2배가 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좋아 빠르게 가 빨리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정확한 도면 안 나오고 계약 쓸 시점이 아닌데 일단 공사를 예산 확보 없이 시작을 한 거죠. 아, 계약서 쓰기 전에. 예. 그러면 아. 위법이죠. 예. 그래서 실제 공사 내용과 나중에 추후에 쓴 계약서의 내용이 달랐고 이 과정을 총괄했던 업체가 그 김건희 여사 그 커버나 콘텐츠 전시 후원했던 A 업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담당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무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요. 그 후원했던 업체가 21g이라는 데죠? 예. 네. 거기서 한 15곳에 또 네. 불법 하도급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 자체가 사실상 위법 투성이었다. 아.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시작하고 돈은 네. 확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자격 없는 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을 막 줬다. 네. 남발했다. 네. 그것이 확인이 됐다.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뭐 경호처 간부가 무슨 브로커랑 뭐 짝짝꿍을 해갖고 돈을 엄청 해먹은 것 같은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아 이거는 근데 좀 황당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그 이제 관저랑 집무실에 네. 방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방탄공사 해야겠죠. 근데 방탄 공사를 경호처 간부인 뭐 정모 씨래요.
이 사람이 이걸 담당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실제로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이거를 약간 이런 쪽 알선 브로커라는 A 씨랑 짜고 부풀린 거예요, 공사 대금을. 그래서 하여튼 20억짜리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20억짜리로?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실제 공사 업체한테 이제 그걸 계약을 맺게 하고 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한 4억 정도였는데 네. 나머지 16억은 중간에서 아. 꿀꺽한 거죠. 그 브로커가 꿀꺽했고 그 과정에서 이 경호처 간부 정모 씨는 또 여러 차례 뭐 돈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구속됐어요. 이 경호처 간부. 아, 구속이 됐어요. 이 예. 정도 구속해야지. 구속돼야죠.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봤던 제일 황당한 그 반응은 뭐였냐면 예.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그 논리가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일이다. 아, 그리고 그 경호처 직원도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다. 네. 라는 얘기가 반짝 나왔었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경호처 직원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바뀌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경호했던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이렇게 경호처 사람들은 공무원이 경호 네네네네. 공무원 전문성이 있는 당연히 문재인 때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때 인수위에서 결정이 되고 공사가 진행됐는데 예. 인수위 때는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저는 이거 황당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예, 예. 이 경호처 직원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그건 봤던 사람인가 논리적이지 봐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랑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에도 좀 실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더 따져봤겠는데 이게 사실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중간에서 또 다른 브로커랑 뭘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뭐 권력 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이. 나쁘다. 예, 일단 나쁜 사람이다. 김 대변인이 말씀하신 네. 그 논리에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예.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네, 예, 네, 당연하죠. 네. 예. 네. 아니 근데 자, 뭐 보통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야 나라 눈먼 돈 뭐 줄줄 샌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나라에서 하는 발주 같은 거 그거 따려고 막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네. 네. 이렇게 아니 1억, 2억 혹은 뭐 한 3, 4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20억. 20억 뭐 30억 때려갖고 그냥 하면 다 돈이 이렇게 줄줄 나오는 모양이죠. 네. 나라에서는. 뭐 이거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비하고 또 이런 실무에 대해서 좀 정통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근데 경호처 간부가. 간독하지 어떻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하는데 이런 사기를 그러니까 쳐?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와. 저는 네. 이게 국가 시설이잖아요. 예. 국가 시설이고 임기 초기에 뭐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인수위 시절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불을 켜고 보고 있고 국민들도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관저까지 다 손보는 그 과정 자체가 네.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 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감사원에서도 결국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비서관 한 명 처분을 했다는 건데 그 처분조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니 나중에 취업하는 기관에서는 참작해라. 이런 정도의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네. 그러니까 딱지 정도 붙여준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공항공사 지금 사장에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총선 출마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무마된 이 사람이 제가 볼 땐 꼬리 자르기 용으로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이 듯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그거를 약간 솜방망이로 이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면해준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 뒤에 따르는 대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거 아니었는가라는 이제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네. 한국공항공사에서 안 되겠죠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는 감사원조차도 지금 손방망이로 지금 이거를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감사원이 제대로 했는가 네. 나중에 감사를 감사원이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감사원은 근데 누구한테 감사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수사를 특검 받아야 될 것 수사나 같아요. 거긴 감사가 검찰 없고. 수사. 예, 아니면 아,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를 하든지 아, 그래요? 이 과정 어. 들여다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걸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면 예. 세금이 늘 이렇게 술술 새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예, 수 아, 있는데 예. 이 사안은 좀 독특했던 게 국가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숨겼고 그리고 국가 안보 시설이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빈 구석이 있었을 수 있고요. 네. 이때가 제가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할 때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는 이제 민정 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여러 기관을 통해서 얘기도 수집하고 범죄 비리 이런 정보도 듣는데 당시 국무총리실 민정 라인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정권 바뀌고 나서 아직 정권 인수도 안 됐는데 소소한 것까지 해먹어도 너무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 21g이라고 네. 저는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했던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 씨 회사잖아요. 네. 거기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 관저공사에 참여했다. 네. 이거는 총괄했고. 당연히 의심을 살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감사원 조사에서는 김건희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가상입니다. 김건희 씨가 관저공사 관련해서 누가 물으면 21g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기업 중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을걸요? 라고만 얘기를 했어도 네. 그거는 그 업체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21g 이 문제 많은 회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하여튼 네. 관련해서 이제 감사원이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이 업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느냐, 네네네네. 이 업체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당시 실무 총괄했던 김호진 전 관리 비서관에게 물었는데 네. 여기저기 뭐 관계자, 뭐 경호처 추천 받은 것 같은데 정확히 그 추천인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예전 일이라. 예전 일이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네. 믿어요. 감사원이. 네, 감사원이.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신뢰 사회죠. 그러면 더 이상 저희는 조사를 할 수 없겠는데요. 네. 네, 근데 21g이요. 처음에 14억 4천만 원으로 이 관저공사가 이 발주가 되는데 네. 나중에 공사할 때 40억으로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도대체 그럼 21g이 뭐길래 처음에 예정됐던 금액보다 3배 이상을 지출해서 자기네가 공사를 하고 더더군다나 아예 공사 시작점을 아예 명령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미리 공사를 시작하고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네. 3개 업체만 약간 준법인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법천지에 이걸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의 감사원이나 지금의 검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저는 이거는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프리카입니까? 사실 아프리카. 집무실은 이제 네. 21g이 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업체는 다릅니다. 네. 그것만 좀 짚을게요. 네. 이게 이제 긴급성 그리고 보안성을 제1의 가치로 할 수밖에 없는 공사였잖아요. 뭐 관절 빨리 가야 되니까. 집무실 빨리 그렇겠죠. 해야 되니까. 네. 빨리가 중요해요. 빨리가 제가 볼 때는. 네. 빨리 하다 보니 요 김호진 전 비서관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해서 협력업체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이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당시가 갑자기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 부부가 사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줄여야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상황임을 좀 감안을 해야 하는 상황은 있다. 네. 다만 멀쩡한 청와대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요. 다른 얘기로 알겠습니다. 갔어요. 예. 네. 거기는 이제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막 안 할게요. 탁현민 얘기까지 해야 돼요. 아하. 노바운더리 막 예. 이런 얘기 해야 돼. 안 됩니다. 뭐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신사협정,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시고요. 예, 거기까지. 하여튼 예. 좀 비리가 꽤 많이 보이는 그런 공사 과정 중에 일들이 있었다는 게 감사 결과 네. 드러났다는 결과가 겁니다. 나왔다입니다.
네. 다음 주제 갈까요? 네. 네, 계엄 대비법과 탄핵 방지법입니다. 계엄 대비법하고 탄핵 방지법이요. 여당이 하나 준비하고 야당이 하나 준비하는 법안이라는 건데 네. 그 계엄 대비법은 민주당이 지금 뭐 발의 준비한다는 거 이거 진짜 해요? 아세요? 뭐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네.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아, 뭐 그러고 내가 있죠. 그럼 토론회 하면 정황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토론 좋아하시니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동훈 네. 대표든 뭐 아니면 뭐 대통령이든 토론하자고 해도 하여튼 이 계엄 대비법이라는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이 준비하는 그러니까 계엄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체포가 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막거나 아니면 본회의 일정이 딱 공고가 되면 의원들 석방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계엄 얘기 나왔을 때 막 계엄령 발동하면 국회의원들마다 잡아들이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석방 근거를 명확하게 못으로 박아 놓자. 어. 라는 걸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있지도 않은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는 것과 같다. 외계인법이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설명 그냥 한번 쭉 할게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방지법이라는 걸 지금 발의. 탄핵 방지법은 네. 뭐예요? 그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한다는 네. 건데 탄핵을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어떤 비용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대리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어쨌든 들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월급이 나가잖아요. 아. 그것도 어차피 그 세금 나가는 거니까 일 안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탄핵안을 발의한 정당에게 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자꾸 탄핵을 발의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니네가 다 물 거면 발의해. 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비용을 물으라는 것도 신박하네요. 이제 약간 돈 내고 이해는 안 입법해야 되는데. 되네요. 네. 입법을 돈 내고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뭐 양쪽 다 법안, 할 얘기가 네. 있겠지만은 자 계엄 대비법 관련해서 자 계엄 뭐 대비하는 거 좋은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분이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 건 뭡니까? 그냥 증거 제시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 거의 한 달 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증거는 상황 되면 주겠다 하면서 토론하면 주겠다요. 이제는 토론 대상도 본인이 막 지정을 하잖아요. 네. 김재원 최고가 하자니까 당신 아니고 대통령 아니면 뭐 한 대표랑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도대체 김민석 최고위원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리 구조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계엄령을 발동을 한다는 거에다가 더해서 민주당은 네.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들여가지고 현행범으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를 줄인 상태에서 네. 그래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근데 경우는 없었는데 네. 여기 2016년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문건 뭐 뭡니까? 때문에 오늘 왜 갑자기 2016년 네. 문건 때문에 네. 처음으로 아 활기를 띠시는데요. 그렇게까지 이 준비를 했었구나. 그 문건은 라고 하는 성격이 것이죠. 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도 그럼 그 지점까지 준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문건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엔 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여당에서 혹시라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놔야 된다라는 문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라고 뭘로 쓸어요? 뭘로? 빗자루 그러니까 그 문건에 대한 그 양당의 입장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까지도 상정해놓고 뭔가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요거는 그냥 원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들을 갖고 가는 게 그냥 문건으로 해서 나왔을 뿐이다. 요 정도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르신 거죠? 그 문건은요 무죄 나온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한 게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탄핵 관련 결정이 이랬을 때 기각일 경우 인용일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것 중에 하나고 그게 꼭 탄핵이 인용이 돼서 기각이 돼서 민주당이나 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쪽의 그게 아니고 보수 쪽에서도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다. 이것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특정 정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정권을 연장시키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초에 네. 의도가 다른 문건에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이럴 사람들이네 해서 법까지 만든다고요? 그리고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동할 만한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제 3당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1, 2당 둘 다 말도 안 되는 법 접으세요. 어. 계엄대비법, 탄핵방지법 둘 다 말도 안 되고요. 아, 저 지금 둘-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둘 다 국회에서 입법될 가능성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두 개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거는 이제 나왔는데 조금만 시간. 아니 얘기 안 됩니다. 이제 나왔는데. 간단하게 아니 말씀드리면 근데 차라리 네, 안 네. 나왔으면 저희가 약간 좀 이거 좀 뭐 이게 후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가? 이게 이 법을 또 네, 네, 내주시면서 네. 아니, 계엄방지법은 똑같아져 입법은 버렸어. 할수 안 계엄대비법은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 계엄을 하려는 정치 세력이 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피해서 어떻게 아. 말도 안 되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내란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그리고 탄핵방지법 이거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한테 그러면 검사가 기소했는데 오제난 거 다 아. 비용 그럴 수도 다 있겠네. 개인 돈으로 낼 겁니까? 아하. 말이 안 되는 예. 겁니다. 그럴 수도 둘 다 말 안 되고 실효성 없으니까 접으세요. 깔끔하네요. 일집 네. 아 그럼 저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계엄에 관련해서는 계엄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경계 경보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그 정도 이미. 예, 그 정도 의미면 그만이고 네.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혐오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거 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3년 넘깁니다. 요건 탄핵 뭐- 준비였는데 그 얘기 뭐 아닙니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네. 둘 다 저 가능성 없고 뭐 의미 없는 법이다. 여기 뭐 큰 네, 사실은 저도 이 이슈가 네. 계속 더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좋겠다. 생각을 하죠. 네. 역시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는? 탄핵방지법이요? 예. 요건 제가 좀 공부 좀 더 해보고요. 요번에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 탄핵 네. 방지 연대는 실제로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탄핵방지연대. 야사당이 합쳐가지고 하는 거? 그건 뭐죠? 현역 의원 아, 12명 참여해서 하는 거. 탄핵준비연대? 네, 네. 예. 탄핵 준비 제 아 뭐라고 그렇지. 네. 탄핵방지연대라고 그랬어요. 탄핵 준비연대요. 탄핵 방지법, 탄핵 민주당 준비연대. 의원분들 몇 분이 네. 9분 정도가 계셨고 네. 아마 또 원래 야당 세 한 분이었는데 적지 세 배나 않아요. 늘었네요. 예. 네. 그래서 탄핵 준비 모임을 하자, 야권 연대 모임을 하자 네. 해서 저희는 황운하 원내대표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탄핵 추진위원회를 이미 만들었거든요.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준비를 하자고 그래서 아, 좀 약한 예, 건데. 약하지만 그래 우리 한 명 갈게 이렇게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추진하고 계시대요. 아, 저쪽에서는. 예. 네. 빠르시네요. 역시 예, 뭐 계속성.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네. 대표가 한번 붙었습니까? 붙었습니다. 아 요새 한덕수 총리의 전투력이 장난 와, 아닙니다. 요즘은 최고예요. 의정부 질문에서 어제도 파이팅 넘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네. 추석 전에 한번 좀 열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어제 고위 당정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언 유감 표명하는 거 얘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 문제 없다. 국건이 작동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 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돈된 모두 발언을 했고요. 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진짜 경론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그 의대 증원 논의잖아요. 네. 내년도 증원 어떻게 할 거냐. 한덕수 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의료계가 들어올 좀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가 의료 체계 붕괴되면 책임질 수 있냐. 총리가 책임질 수 있냐. 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우리 관리 가능한 상황인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던 거죠. 네네네. 예.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원래 이렇게 부딪힐 만한 사이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의료 문제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랑 그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 매우 다른 건가 아니면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른 건가? 후자죠.
정부의 중이에요.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지점에 와 있어요. 네네네. 정부 입장에선 지금까지 의료 개혁을 반년 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대책도 내놓고 있고 네네네. 또 이게 더 악화될 경우에 장상윤 수석 말처럼 BC까지 플랜 BC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길어지면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거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의료계 대표들을 네. 협상 테이블 안에 올리게 하는 오시게 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자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오게 만드는 뭔가를 자꾸 줘야 되는데 네. 정부 입장만 들어보면은 그게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그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의견 차가 나온 거다.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가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위기의식 내지는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어찌 보면 오늘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된 모양인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네. 20%대가 아니고 20%가 나왔답니다. 이제 10%대로 나올 수도 있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여론상 아주 심각하게 지금 소수점 없어요? 소수점? 20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0%가 나왔네요. 20.0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20.9%여도 네. 20%죠. 네, 중요합니다. 갤럽 20%면은 취임은 최저치 같은데. 거의 최저치 같은데 그죠? 21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한동훈 총리가 달라졌어요. 요즘 이런 한동훈? 평가를 아니 그 한덕수 총리 아, 같은 네. 한씨여가지고 헷갈리네. 한덕수 총리가 달라졌어요. 이런 그 박지원 이 의원하고도 설전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하는 한덕수 총리의 그간의 태도가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저는 한 2년 반 동안 거의 대통령에게 과외를 받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총리가 네, 총리가. 그러니까 진짜 이 실력을 지금 이번에 와서 발휘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화내거나 뭐 이런 거. 네,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견지를 하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거 아닌가. 한덕수 총리가 사실 전에는 조금 이렇게 유한 느낌이 그렇죠, 유했죠. 좀 그래서 있었는데. 강하게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좀 미안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네. 실제 잼버리 어떤 그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총리가 막 청소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 마음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본인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본인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실을 본인이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투사가 이제는, 됐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글래디에이터예요.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네. 것들이 여론에 전 수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같은 태도를 정부 여당에서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취하면 취할수록 당연히 민심하고 동떨어져 갈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여론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네. 저는 어쨌든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고 이미 자기가 물을 엎은 상태로 왔는데 이제 와서 물을 쓸어 담자라고 주장을 하는 한동훈 대표 썩 믿었지 않겠죠. 정말 믿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후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을 엎어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한 300km의 태풍이 있는 것이고 뒤로 후퇴하면 한 290km 정도의 이 태풍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그냥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09명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7,500명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이 상황. 네. 저는요 내년 3월에 한번 보세요. 어떤 기사가 나올지 눈에 뻔하죠. 의대가 콩나물 교실화 됐거나 혹은 완전히 천막 치고 의대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냐 이런 기사들 막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돌팔이 의사 양성한다. 양성 체계 이런 것들이 막 3월달에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그때 태풍은 도대체 뭘로 막을 거죠?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1,509명 원점 고수할 제공된다?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완전히 후퇴하는 방안도 네, 네, 네.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소송 두려워가지고 막 네. 이런 그거는 국민적에게 호소해야 돼요. 지금. 그에 대해서 저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어느덧 2,000명 직원을 던지고 결국 1,500 몇 명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절대 손댈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수능을 앞두고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 수능을 치를 수 없는 상태다. 일주일 연기하자.
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그때 이래서 그랬었나요? 예 수능 날짜를 연기한다는 건 엄청난 혼란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의료 대란인가라는 결정 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한덕수 총리의 달라진 태도가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끼쳤다. 음흠. 거기에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왜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변했을까? 네.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는 음. 나를 봐주세요. 날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날 보세요. 왜? 욕은 내가 다 먹을게요. 욕 시원하게 내가 다 갖고 가겠다. 욕바지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그 대표랑 건들지 마세요. 제가 욕 다 먹을게요. 어차피 이분은 4월 10일 사표 던진 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표를 던졌지만 새 총리가 올 가능성이 없어서 예. 윤 대통령하고 임기를 마칠 거의 가능성이 같이 할 것 큽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최고의 성과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자. 어. 그거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그거 아니면 또 하나 좀 상상력을 네. 더 발전시켜 보면 이분이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 뭘 준비해요? 예를 들어서 어쩌면 사람들 사태. 입에 오르내리는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면 권한대행을 해야 되거든요. 권한대행을 또 돌아가. 아니 이거는 이미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상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존재감 없다가 어쩌면 나중에 내가 권한대행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지금으로 황교안 총리처럼. 지금이라도 좀 존재감을 키워 놓을까 이런 결심을 한밤중에 하지 않았을까. 뭘 얘기하셔도 약간 또 수긍내는 첨증이 있어요. 저희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네. 이걸 어떻게 막아?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네. 예, 조금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튼 그거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라는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네. 여러분들 저 화날 뉴스 하나만 모두가 좀 붕괴할 만한 네. 뉴스 짧게 전화 가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원 300명에게 입금이 됐습니다. 네. 추석 명절 휴가비 뭐 떡값이라고 하죠. 네. 얼마 들어갔을까요? 1인당 네. 1인당 요즘 뭐 진짜 100만 원 받으면 아주 좋아하시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기뻐 날뛰죠. 예. 네. 얼마 들어갔을까요? 424만 7,940원. 에이구, 네. 여야 많이 가릴 거 없이 300명 다. 어제 아침에 입금. 424만 원, 네. 400만 원 이게 넘게. 봉급의 월 봉급의 한 60% 정도 주는 거고 야. 추석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설에도 줍니다. 아, 좋겠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열심히 저 시민들께 설득해서 당선된 보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계신 세 분은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 그 얘기를 왜 해요? 아니, 출마라도 하려고 노력하셨던 네, 분인데. 지금 오늘 여기서 발언하면 박제돼 가지고 의원된 다음에 너 이렇게 얘기했지. 이분은 바다에도 빠지신 분이에요. 아니 424만 원 받으면 이걸로 저 뭐예요? 그 안에 계신 무슨 보좌관분들 다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분들대로 따로 또 받습니까? 보좌진들 보좌진들도 다르겠지. 받아요. 네, 보좌진들도 아, 보좌진 받아요. 따로 네, 있어요? 네. 이게 아,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수당 규정에 의해서 받는 아, 것이고 그분들은 또 받으시고 상여금 네. 받습니다. 예. 그분들도 직원들도 뭐 받아야죠. 예. 그 월급의 한 60% 정도 나가겠네, 그죠? 그렇겠지 뭐 그렇겠죠. 국회의원 예. 이렇게 나갔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규정이니까. 예. 공무원 수당 국회의원 규정이니까. 요실 아주 잔치겠다, 그죠? 오늘 같은 날. 아니, 두 분이 박제돼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미애 의원 이분이 힘겹게 살아와서 의원이 되신 예, 거고 예. 지금도 세비의 30% 정도를 매번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재선이니까 지금 횟수로는 한 5번째 설과 추석에 이걸 받으셨을 네. 거잖아요.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뒤늦게 공개를 했을까라는 아하. 의문점이 또 하나 들고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대선 주자이던 시절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자 혹은 100명 줄여도 상관없단가 그런
얘기를 한 뒤로 지지율이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안모 의원이요. 예, 안모 예. 안철수 의원인데 저는 정치권에서 가끔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반정치주의 혹은 정치 혐오주의 네. 이런 거를 확산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지. 음.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돈 나온다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나 기부하는 사람이다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럴 거면 국회의원 왜 하는가?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 충분히 주고 보좌진 충분히 주고 이분들이 행정부를 감시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아까 관저 수십억 그 줄줄 세는 거, 네. 나라 돈 세는 거, 국회의원들이 감시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하면 거기에 드는 돈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효용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뭐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박제돼도 상관없어요. 감사는 한데. 아 근데 뭐 받을 수 있죠. 일하고 네. 당연히 뭐 공무원이니까 수당 받듯이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말고 저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정하죠? 법이 정하죠. 법은 국회의원이 누가 정하지. 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정합니다. 본인이 법을 누가 본인 걸 정하는데요? 정하죠. 그러니까. 원래 영국 국회 같은 경우는 그 제3기국에서 정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사실상 결정을 다 뭐, 사무처에서 해가지고 네. 이거 올려서 결국 법으로 정하는데 법으로 정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이런 네. 뭐 상여금이라고 해야 돼요, 휴가비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휴가비. 그 규정에 대해서 자신들이 또 정하겠네요. 네. 결국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무원 수당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생각은 저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올해 직장인 중에 추석 상여금 받는 사람 얼마나 되냐? 40%만 받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은 못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받으세요?라고 했더니 한 80만 원 정도가 평균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봤을 때 딱 우리가 딱 숫자를 들면 400 얼마? 시간 온 사람 월급 되게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많다. 근데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뭐 저도 비판이 핵심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아요. 예, 국민들께서 그 정도인 이런 것 같아요. 뉴스가 나올 때 박탈감 느끼는 예, 거는 그렇죠. 저 사람은 400만 원 받고 나는 100만 원 받아서 그런 박탈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말 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내가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해결되는 문제인가? 박탈감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당연히 일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기부하면은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네. 기부하는 것으로 자기네 직업적 소신을 다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전혀 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합의도 좀 많이 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결정들을 좀 제대로 내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번 추석 때도 결국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런 국회 정치인들을 또 많이 이렇게 비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국회의원 추석 떡값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면서 세 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윤희석 저 대변인께서는. 일단 점심을 먹고 또 방송을 가야죠. 아니 추석 때. 추석에. 추석이요? 네. 추석 때 저는 서울에 있어요. 그냥. 서울에 계시고. 예, 미리 갔다 왔어요. 다녀오셨고요. 네. 우리 하도 어디로 말을 가십니까? 안 해가지고. 네, 저도 어른이 상암동에 계셔서 그렇습니까? 저는 집과 상암동을 오갈 예정입니다. 요즘 서울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러네요. 진짜. 저는 어머니가 대전에 계셔서 네. 대전? 대전 언제 가세요? 대전 네. 언제 가세요? 이게 차 버스 있을 때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저는 집이 영종도니까요. 네. 인천공항에서 전국으로 가는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네, 철도는 이미 다 예매가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네네네.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 공항 버스 타고 그렇습니다. 이쪽 가시는 걸로. 까먹었다. 뭐요? 이 세비 저 보너스 추석 보너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네. 장관들은 얼마 받는지 아. 한덕수 총리는 얼마 받는지 이거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받겠죠. 일반 네.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고 하니까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꽤 그게 받으시겠지만. 되어 그래서 있을 제 거고, 얘기는 네. 국회의원만 욕 먹을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네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먹어요. 네, 국민들 또 제일 일선에서 또 만나시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